지난 한 달 동안 40% 이상 급등한 테슬라 300불 고지를 돌파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거든요. 보이시죠? 9시간 전에 테슬라가 300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 리포트 굉장히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저자는 뜬금없이 조금 뜬금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18살부터 34살까지의 커스터머를 붙잡아야 된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어저께 제가 저희 동네에서 찍은 사이버트럭. 자, 이 비니비아닷컴이라는 곳이요. 저는 이게 무슨 데가 이렇게 예쁜 핑크로 뭐 빅토리아 시크릿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스트리밍, 요즘 최고 잘 나가는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서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핑크로 랩핑해가지고, 야, 여러분, 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만약에 로컬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만사 제끼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무조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제가 아직도 뭐 컴퓨터 리페어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뭐 썸타임 다른 거 하더라도 무조건 테슬라 사이버 트럭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진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저스틴 비버 이 사이버 트럭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보면 상당히 유명한 인플루언스거든요, 이 친구. 그쵸? 릴 베이비라고 하는.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이 빨간색. 더 이상 테슬라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내려갈 때 일론을 향해서 좀 광고 좀 하라 그러잖아요. 무식한 소리예요. 네,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한국의 백종원 씨 요즘 그것 때문에 좀 연돈 때문에 문제가 좀 막 시끄럽던데, 백종원 그쪽도 보면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TV에 나오는 것으로 광고를 대신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론이 트위터, 그 다음에 저런 사이버 트럭, 혁신에 이런 것들이 계속 굴러다니다 보면 이거는 돈 주고 뭐 파워볼 광고하는 거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18세에서 34살까지의 이 층을 잡아야 된다. 이들이 뭐 돈 많은 뭐 몇몇 애들 빼고는 이들이 지금 테슬라의 잠재 고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죠. 근데 이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3만 불 미만, 2만 5천 불대의 저가형 테슬라를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리포트 초반에 옵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요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옵션, 옵션이에요. 선물 옵션 트레이딩.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최근에 테슬라 옵션을 들여다보면 7월 3일에 옵션 거래량이 414만 건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달 평균 거래량이 2배에 해당하는 양이래요. 풋콜 다 합쳐가지고. 풋콜 거래량 비율이 0.60인데 이거는, 자, 이 옵션 트레이더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강한 옵션 매수에 힘입어 테슬라의 풋콜 OI라 그러죠. 미결제 약정 비율이 0.97을 기록했는데, 이는 어떤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서로 지금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되게 엇갈리잖아요. 더 간다, 꼭지다, 내려간다, 막. 테슬라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테슬라의 단기적 하락에 이 공매도 베팅한 기관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몇 조의 손실을 해가지고 지금 다 헤지 펀드들 다 막 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테슬라의 최근 한 달 동안 급등하는 거에 저는 한 절반 정도의 그렇죠, 상승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쇼트 스킬가 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멤버십 영상에서 또 단톡방에서. 근데 지나고 보면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쇼치다가 이렇게 훅 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7월 5일날 어저께 나온 뉴스에 테슬라 공매도 세력 주가 급등에 연 이틀간 4조 8천억 원 손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야 맞췄다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유치한 거고 시장을 비교적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제가 이틀 3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이런 스퀴즈가 나는 걸 어떻게 아셨느냐. 계속 들여다보세요. 통찰력을 가지고 보입니다. 스퀴즈가 나는 테슬라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스퀴즈가 나는 종목의 움직임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를 딱 보면 검증된 느낌이죠. 검증된 느낌.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에서는 바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18세부터 34세의 잠재적 테슬라 고객들을 얼마나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300불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8월 8일부터 로보택시를 팔아가지고 돈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아니라는 거를. 8월 8일은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오를까요? 바로 그게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잠재력이죠. 주가는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2020년 코로나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왜 강했죠? 백신만 나오면 락다운 됐던, 백신만 나오면 경제가 얼어붙었던 게 풀린다는 기대치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막상 백신 나오는 거 어떻게 됐죠? 시장이 꺾여버렸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 소멸이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왜 18세에서 34세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 애들은 착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엄마 나 테슬라 사줘. 나 사이버트럭 안 탈 거야. 또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진짜 게임기 있잖아요. 패크맨, 응? 갤럭시. 정말 저도 집에 하나씩 있었던 아직도 안 까먹어. 35,0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국민학교 수의 아저씨였는데 제가 하도 쪼르니까 어머니 저거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올수를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너가 올수를 맞으면 사주겠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제가 올수를 맞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음악 미술에서 저는 우미를 했거든요. 그때 학원 다닐 애들.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였던 6학년 2학기 때 올수를 맞게 됩니다. 와, 딱 보여드렸더니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 화난 표정, 아버지는 굉장히 침울한 표정. 그리고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과 약속을 지켜야 돼. 사주자.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아느냐. 근데 저는 그때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때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소자 괜찮습니다. 안 사주셔도 됩니다. 했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드시는 약주, 담배 그것만 모아도 사겠다. 막 속으로. 난 아빠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화이팅. 결국 부모님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사주셨습니다. 그 게임기가 아직도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골동품으로. 그때 이후로 제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대감. 저는 반드시 그거를 하고 정말 사고 싶었거든.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 목표가 달성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지만 아들과 딸과의 약속. 근데 여러분 사이버트럭 같은 건 진짜 튼튼하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사달라고 뗐었으면 아마 사줬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게 했겠지만 튼튼한 자녀들에게 차를 사주는 데 있어서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튼튼함입니다. 튼튼함. 저도 머무르던 시절에는 뭐 CB가 하나 뽑아줘야겠다, 코롤라 뽑아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 생활 20년 차 되다 보니까 여긴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나더라고요. 탱크를 뽑아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튼튼한. 그래서 뭐 괜히 뭐 제가 첫째한테 BMW 뽑아줬던 게 겁먹으려고 뽑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 오기와 금이와 키운 아들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런 면에서 본다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테슬라의 튼튼함은 둘째가라면
저리 가라죠. 그게 바로 18세부터 34세. 근데 부모들이 분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금리 내린다. 좀만 기다려라. 이런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못지않게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두 번째는 로드맵인데요. 자, 8월 8일의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300불은 8월 8일 이후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일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일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친구 일론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지난번 일론이 그 투자자의 날이죠. 주주총회 때 뭐 자기 그 주주 보상 패키지가 통과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 와, 어닝콜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굉장히 잘 받아 넘기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는 AI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데 뭔가 때가 안 돼서 구체적인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왠지 그 느낌 자체가 그 뭔가를 심어줬어. 뭔가. 아, 일론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8일 이후부터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서 막 돈 벌게 해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가는 왜 오를까? 구체적인 로드맵이죠. 구체적인 로드맵. 일론도 그걸 인정했죠. 자기가 약속한 것보다 조금 늦게 실현되는 게 있지만 자기처럼 꿈과 이상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좀 늦춰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저는 100% 동의. 100% 동의. 100% 동의. 왜 그게 100% 동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올수 맞았을 때 자꾸 올수 얘기해. 처음 맞았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목숨 걸고 했어요. 왜냐면 6학 2학기니까. 6학 1학기 때도 딱 우가 하나밖에 없었어. 음악 실기에서 제가 응? 진짜 가문의 전통으로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마지막 기회였다니까요. 마지막 기회. 그 제가 딱 올수가 맞자마자 그 다음날 부모님이 게임기를 사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월급날 사주셨어요.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주마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얼마든지 아버지 월급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왜 안 사줘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얘기니까. 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돼요. 일론. 듣고 있니? 응? 8월 8일 날 그냥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는 그럼 이제 큰일 나. 그러면 이제 8월 8일 이후에 진짜 내려간다. 그러면 안 돼. 디테일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맨 마지막 제가 썼죠. will.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지. 여러분, 요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그런 거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올해는 의지가 없네. 요즘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페니 주식들도 좀 힘이 빠지고 예전 같으면은 뭐 이틀에 한 번씩 한 500%, 1000% 막 찍었는데 요즘은 100% 넘는 주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시장 힘이 좀 빠지고 있거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시장이 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네. 내리기에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의지가 안 보여. 저 혼자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안 보이네. 손절해야 되나. 그러다 확 내리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자, 일론이 이번 8월 8일 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보여줬던 것과 같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늦어질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나온다. 봐라, 사이버트럭. 몇 년 전에 사이버트럭 공개할 때 튼튼한 방탄 유리 해가지고 공쳤다가 유리창 왕창 깨먹었고 개망신을 당했고 휴머노이드 했을 때 막 그냥 직원들이 4-5명 달라붙어 겨우겨우 뒤뚱뒤뚱 했지만 늦어질지언정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강력한 의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will, 의지. 누구 나보고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의지 영어 안 썼어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8세부터 34살의 저 잠재적 젊은 고객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저희 얼바인에 보면은요, 진짜 한 집에 테슬라가 2대 이상인 집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시니어 분들이 정말 테슬라를 많이 타시더라고. 시니어 분들이 테슬라를 타는 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에 되게 둔감하고 본인은 정작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컴퓨터 뭐 출장 수리를 좀 했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한국은 LG에서 나온 LCD 모니터 얇은 거가 막 거의 다 바뀐 상태였는데 2004년도 얘기예요. 미국 와 보니까 아직도 뚱땡이 모니터 있잖아요. CRT 뚱땡이 한번 들면 허리 나가는 그 모니터가 정말 큰 모니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베스트바이 가보면 그런 LCD 모니터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필요 없는데 이거 고장 나면 바꾸지. 그래서 사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전화를 아니, 걸어다니는 노트북이라니까 아니 왜 걸어다니면서도 컴퓨터를 해 그냥 전화 바꾸면. 근데 이제 여러분 늦을 뿐이지 시대 흐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지금 타고 다니는 캠리, 뭐 지금 타고 다니는 렉사스가 고장나면 다음 차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여보 우리 집에도 경동볼로 하나 놔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여보 우리 집에도 이제 테슬라 한 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족 수대로 차가 한 대씩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제 스크로 포함해서 5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대 정도는 테슬라. 근데 타보니까 괜찮거든. 왜? 가스비가 안 내려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가스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얼바인 같은 경우는 뭐 마켓 몰마다 막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 생겨가지고 뭐 집에 그 차징 시스템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 차 바꿀 때 또 테슬라. 그래서 지금 F150을 완전히 제끼고 모델 Y가 최고로 지금 거기다 이제 튼튼함 딱 평가를 보니까 좋아. 게임 끝났죠. 테슬라가 300불을 돌파하기 위한 이 3가지의 조건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주놀이의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이번 주 내일 사냥할 종목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